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송회사입니다. 오늘 2024년 5월 10일 함께 배우기, 함께 배우기 시간이고, 제가 촬영하는 시간이 5월 10일인데, 여러분이 아마 보시는 날짜는 5월 11일 날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함께 배우기 아직 좀 요즘에 제가 특별판으로 많이 만들고 있고, 저번에 이제 한번 뷰티, 화장품하고, 의료기기 한번 좀 다뤄봤는데, 일단 이제 오늘 할 얘기는 또 그거랑은 좀 동떨어진 그런 좀 분석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바로 중동 얘기를 좀 할 거고요. 중동 제가 지정학적 얘기를 할 건 아니고 1부, 2부로 나눠 가지고 첫 번째 시간은 이제 중동이 투자를 지금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 또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에 또 오거든요. 와서 또 윤석열 대통령과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이제 다양한 또 이벤트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이제 좀 기대가 되고, 근데 이제 중동에 요즘에 투자를 많이 하는데 거기 관련돼서 좀 아이디어를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어떤 기업을 고르거나 그렇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저는 신문 기사를 많이 봐요. 신문을 하루에 4개 정도는 보거든요. 기본적으로 4개는 보고 거기 이제 당연히 이제 넘겨보죠. 제목만 봐요. 제목 보고 괜찮은 거는 이제 저장해 놓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리를 해놔요. 근데 그게 좋은 게 거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뽑아내요. 그래서 사실 이제 블로그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수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건 저는 좀 신문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서 많이 뽑아내고 있고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중동 이슈도 마찬가지예요. 중동도 지금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좀 좋진 않지만 사우디의 빈살만 이제 왕세자도 그렇고 중동에 네옴시티를 짓고 왜 그런 것들을 짓고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고민을 또 한번 해봤고 거기서 나오는 이제 것들을 좀 이렇게 가지를 치다 보니까 결국 우리나라에 또 관련된 기업들이 있어요. 주가는 좀 부진하지만 그래서 안 좋을 때 보는 것도 저는 미리 공부해 놓는 것도 지금 우리가 올라갈 걸 찾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항상 이제 이거죠. 지금이 아니라 1년이나 2, 3년 후에 좋아질 걸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하는 건데 그러려면 이제 시장이 커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또 앞으로도 꾸준히 한번 그런 아이디어들을 제가 신문을 보건 보고서를 보건 도출을 해가지고 계속 그런 것들은 설명을 계속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께 배우기 시간 통해 가지고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오늘은 중동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이제 어서와 중동으로 약간 이제 그냥 좀 그렇게 한번 지어봤고요. 요즘에 중동이 좀 안 좋죠. 분위기 너무 안 좋지만 제 얼굴 크기 좀 줄여야 되겠네요. 잠깐만요. 이게 함께 배우기는 아무래도 이제 자료가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한번 어서 중동으로 이제 1, 2부로 나눠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제 기업들은 삼성 E&A나 피팅 회사들도 좀 있고 그다음에 DYPNF라고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기업들까지 1, 2부로 나눠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국내 건설 산업이 이게 아마 어떤 이제 보고서 보고 저도 좀 아이디어를 얻은 건데 이게 국내 건설 산업이 지금 TAM 최대 시장 저게 무조건 커져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TAM이 커져야 된다. 이게 커지지 않으면 주가가 주도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가가 가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게 커지는 시장인지 안 커지는 시장인지 꼭 분석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건설은 저게 안 되는 시장이죠. 아파트는 지금 차별성이 축소돼 있고 아마 이게 어느 증권사더라? 제가
메모를 안 해놨네요. 아무튼 이제 이 아파트의 차별성도 좀 축소돼 있고 지금 표준화돼 있죠, 아파트도. 그리고 아파트가 지금 입지 브랜드 이런 것들을 이제 기초로 한 구매 행태인데, 이게 맞아요. 자료가 유한타증권 자료입니다. 거기 이제 보고서에 나왔던 자료니까 출처는 좀 명확하게 또 밝혀줘야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여기 나온 거는 좀 이제 그 아이디어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게 건설사들이 좀 힘든 이유가, 예, 수요도 정체돼 있고 공급자 늘고, 그리고 가격 경쟁은 심한 상태고, 금리는 높고, 인구는 줄고 있고, 그리고 아파트가 차별성이 그렇게 높진 않죠. 물론 이제 브랜드를 보고 이제 선택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아파트라는 건 되게 표준화돼 있어요. 규격화돼 있는, 어떻게 보면 상품인 거죠. 예. 그래서 차별화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예. 그렇다고 아파트를 완전 모양을 바꿔서 만들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 전체 시장에서 뭔가 이 국내 건설만 가지고 성장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설주 투자를 꺼려하는 거고, 주가도 잘 안 가는 건데, 그래서 이걸 깨는 방법 뭐죠? 해외로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방법은. 방산도 그랬고, 수많은 기업들, 요새 화장품, 만약에 내수에서만 화장품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주가 갈까요? 예.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 특히 뷰티 관련된 기업들 주가 엄청 올랐잖아요. 실리콘투라든가 잉그루드랩, 이런 기업들 보면 다 뭐죠? 미국으로 진출한 기업들이죠. 예. 그러니까 결국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결국 지금 이제 건설업종 내에서도 아주 큰 성과를 내려면 결국 가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요런 이제 분석을 해보시면서 자꾸 이런 걸 하시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가, 스스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어떤 업종이나 이런 걸 볼 때. 예. 그러니까 시장이 이거 안 커지겠다. 얘는 내가 아무리 분석해도 이쪽 업종은 아니다. 그럼 장기 투자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하시면 좋겠는데, 어쨌든 지금 이 건설업종의 해법은 중동이나 해외, 다른 나라로 진출하는 겁니다. 예. 거기서 성과를 내야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게 되겠죠. 근데 이제 중동 시장은 그런 면에서 저는 기회가 많다라고 좀 보고 있고, 예, 여기도 이제 보고서에도 나왔던 내용이지만, 나는 벤츠를 몰고 아들은 랜드로버를 몰고 손자도 랜드로버를 몰지만 증손자는 낙타를 탈 것 같다. 예, 이런 말을 두바이 전 국왕 라시드 빈 사이드 알 막툼이란 분이 했대요. 실제 이게 무슨 얘기죠? 두바이에 결국 이제 언젠가는 기름이 없어서, 예, 나라가 힘들어질 것 같다. 지금은 아니지만. 그래서 뭔가 두바이를 발전시켜야 된다. 바꿔야 된다. 경제 구조를. 그런 얘기고, 사실 작은 5천 도시인데 개혁 개방하고 그다음 법인세를 0%로 낮춰가지고요. 이제 1인당 GDP가 6만 달러까지. 그리고 이 전체 산업 구조에서 원유 비중이 10%밖에 안 돼요. 10%도 안 됩니다. 다른 나라는 40%, 50%죠. 다른 중동 국가. 그래서 완전히 체질 개선 성공했죠. 이거를 이제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그러니까 요거를 롤모델 삼아가지고 이제 빈살만 왕세자가 결국엔 이제 프로젝트를 꺼내 들었죠. 근데 빈살만 왕세자는 보통 이제 사우디가 형제 승계라는데, 이 자녀 승계란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성이 사실 떨어지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회하는 방법 뭐죠? 업적을 남기면 돼요. 예, 뭔가 큰 업적 남기면 다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빈살만은 뭘 하려고 하죠? 업적을 남기고 싶은 거죠. 사우디 비전 2030, 여기에다 607조 투입해가지고 경제 다각화해서 원유 의존도 낮추겠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데, 이쪽에 이집트 쪽에 네옴, 여기다가 바다까지 이렇게 매립을 해가지고 도시를 하나 만드는 거죠. 예, 엄청난 도시죠. 그래서 요걸 만들겠다고요. 홍해 리조트, 또 아람코, 세계 최대 정유회사죠. 어마어마하죠. 시총이 애플과 비슷할 정도죠. 근데 이 회사 이제 기업 공개해서 이제 현금하는 거죠. 예, 돈도 확보하고 관광 비자도 발급하고 사우디 오라 이거죠. 그리고 정말 파격적이죠. 사우디의 영화관 건설. 이게 사우디는 아시겠지만 영화관도 건설할 수가 없었고, 여성분들 운전면허 발급도 안 됐어요. 술 판매 당연히 안 돼요. 다 허용시켜버렸어요. 바꿔버렸죠. 그리고 엑스포, 우리가 사실 부산이죠. 예.
여수는 예전에 아마 엑스포 했었죠. 근데 이제 부산이 아쉽게도 그 엑스포 개최에 좀 실패했지만 예, 사우디가 이걸 가져가게 됐죠. 근데 되게 적극적이죠 지금. 예, 그리고 월드컵도 단독 출전을 했어요 지금. 그래서 아마 2034년 월드컵도 개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이벤트를 엄청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만약에 이런 것들이 성공을 한다면 정통성이 부여되는 것. 그러니까 결국엔 사우디는 지금 번 돈 가지고 원유로 번 돈으로 이런데 투자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네옴시티가 지금 뭐 진짜 성공적으로 안착할지 모르지만 이런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 이제 걸프 지역 보면 프로젝트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예. 걸프 지역 이게 23년도 어떻게 보면 12월이죠. 예. 프로젝트고 사우디하고 확실히 아랍에미리트가 좀 많은 편이고. 예. 그래서 이 작년 2022년 12월, 2023년 12월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그때보다 사우디가 30%, 아랍에미리트 30%, 이 걸프 지역 전체적으로 25%. 그러니까 1년 만에 이 프로젝트 규모가 25%씩 더 늘어났다. 26% 정도. 예. 그리고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비중이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번 돈으로 투자를 계속 한다는 거죠. 예. 연간 프로젝트 발주 규모가 작년에 역대 최대였고요. 올해 이제 2월 데이터인데 2월 데이터도 굉장히 지금 요 정도 수치면 2월밖에 안 되는데 높은 편이죠. 그래서 지금 사우디가 이 사우디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이제 프로젝트 발주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뭐 프로젝트라는 거는 이제 오일이나 가스, 뭐 가스 처리 시설 짓고 석유화학 공장 짓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그런 이제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제 2030년까지 사벡이라는 이제 회사랑 11개 대형 혼합 공급 크래커, 이게 이제 석유화학 단지죠. 이런 것들을 이제 설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동은 이제 특히 사우디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런 공장 투자가 들어가고 있다. 근데 여기에 사우디만 있는 게 아니라 쿠웨이트랑 아즈만도 동참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쿠웨이트가 요즘에 옛날에는 쿠웨이트가 되게 아시겠지만 되게 중심 국가였어요. 근데 이제 이라크가 쿠웨이트 침공하고 나서 그때 후세인이 많이 좀 약해졌죠. 예. 근데 쿠웨이트가 이제 재도약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3년 12월 미샬 알 아흐마드 알 자베르 알 사바, 예, 아유 너무 길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국왕님이 즉위를 하셨고 24년도에 폭발적 수주 증가할 걸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올해 상반기 내에 10개 프로젝트, 우리나라 돈으로는 8조 원 가까이 돼요. 그래서 2015년도에 183억 달러 발주한 다음에 이게 프로젝트 규모가 확 준 거예요. 그러니까 쿠웨이트는 아예 존재감이 없었는데 작년에 11.5억 달러밖에 안 되잖아요. 작년에. 근데 올해 상반기에만 64억 달러. 그러니까 드디어 잠자던 이 쿠웨이트 작은 거인이 잠을 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저 아즈만은 이제 아랍에미리트가 7개 토호국으로 돼 있거든요. 거기에 두바이도 있고, 그죠? 아부다비 아시죠? 근데 그 중에 5번째 도시예요. 아즈만. 여기도 현대와 미래 비전을 제시해서 발전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전쟁은 나요. 막 이란하고 이스라엘. 근데 그 와중에도 중동은 다 각자 제 살 길을 찾아서 원유 의존도를 낮추고 싶다. 이런 정책들을 계속 내놓고 있고, 사우디 아람코의 분야별 자본 지출 계획입니다. 네. 아랍에미리트 에드낙. 예. 여기도 이제 정유회사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도 투자 계획이에요. 예. 그래서 향후 5개년 이제 투자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1년도에는 좀 줄었지만 22년부터 시작되는 5개년 계획 있죠. 23년도부터 시작하는 5개년은 엄청 늘었죠. 그리고 사우디가 가스 프로젝트 투자를 강화하고 있고, 그러니까 원유보다는 가스를 활용한 그래서 카타르가 되게 유명하죠, 가스 쪽은. 근데 이제 사우디도 그쪽으로 비중은 좀 늘려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역대급 이제 석유화학 플랜트랑 이런 투자들이 계속 중동 지역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각종 뭐 송유관도 지어야 되고 플랜트 공장도 지어야 되고 누군가 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조건들이 좀 갖춰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건설사들 입장에선 굉장한 시장이 지금 위로 열리고 있는 거죠. 네. 중동이 이렇게 돈을 풀어주니까.
근데 다만 이게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마냥 좋은 건 아닌 게 이 시장이 경쟁이 치열해요. 워낙 강자들이 많아요. 우리나라가 절대 강자다. 우리나라가 플랜트 건설이나 이런데 뭐 독보적이다. 이러면 완전히 좋은 거죠. 근데 이게 좀 어려운 게 투자하기 어려운 게 유럽과 일본의 막강한 경쟁자들, 중국까지 이게 있어요. 그들과 싸워 이겨야 되니까. 예, 그게 좀 힘든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커지는 건 좋은데 그 커지는 파일을 이제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가져올 수 있겠느냐. 요게 또 하나의 좀 숙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게 이제 미국의 오일가스 시장이 활발한 M&A인데,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정유회사나 이런 회사들이 가스회사나 뭐 이런 회사들이 M&A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투자를 많이 해요. 근데 어디다 하냐면 화석연료.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를 안 하고 화석연료를 회사를 인수를 하고 그쪽에 투자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화석연료도 버릴 수가 없는 거죠. 방향은 분명히 축소되는 건 맞는데 적어도 2030년까지는 예, 이쪽 수요가 쉽게 줄진 않고, 근데 분명히 중심은 가스예요, 가스. 예. 그래서 가스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LNG 운반선 발주가 많은 거죠. 예. 그래서 가스 중심으로 해서 계속 이런 이제 투자들은 이어진다. 그래서 여기 데이터 센터도 이게 세계 최대 데이터 센터예요. 노던 버지니아. 제가 이제 챗GPT한테 그림 좀 그려달라고 한 건데 이렇게 그려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미국의 262 합산 사용량보다 싱가포르, 독일, 런던, 도쿄 합산 사용량보다 이게 더 크다고 하니까, 그래서 전력 생산 비중이 지금 데이터 센터를 운영을 하려면 전기가 많이 들죠. 그때 어쨌든 가스 발전이 가장 1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스도 있고 태양광도 있고 석탄은 아마 안 할 거예요. 석탄 발전은 너무 이제 공해가 심할 수 있기 때문에 가스, 그 다음에 태양광, 풍력, 뭐 원자력 이런 쪽으로 중심을 해가지고 계속 이제 발전을 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가스 발전이 가장 일단은 우위에 있다라고, 그러니까 비중이 가장 높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스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 사우디도 이제 자기네 국가 쪽에 그 파딜리 가스 플랜트라고 해상과 육상에서 나오는 천연가스를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관련된 밸류체인들 한번 좀 적어드렸고, 예전에 제가 이제 조선 업종 한번 우리 함께 배우기 할 때 피팅 다룰 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피팅하고 LNG 약간 좀 겹치는 내용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우디 쪽 지금 가스 플랜트도 늘어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국내 건설사의 해외 수주 증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3월까지 누적으로 52.2%.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나라 건설사들의 해외 수주가 뭐 좀 등락낙낙했죠. 근데 이제 올해 3월까지만 봤을 때는 4년 만에 성장으로 반전이 됐다. 그 이유는 이제 이런 이제 중동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하이렌 가샤라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아랍에미리트 해안에서 발견된 일련의 가스전 사업인데, 이건 아랍에미리트예요. 그래서 아부다비 국립석유회사, 이제 아랍에미리트 정유사죠. 여기가 주도를 해서 여기도 천연가스예요. 그러니까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는 지금 가스에 꽂혔다. 그걸 계속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걸 한번 좀 고민해 보세요. 만약에 그러니까 이 사우디가 기술이 있었다면, 그러니까 사우디가 자기네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건설 기술이나 저런 플랜트 처리 시설을 만들거나 그런 기술이 있다면 자기네가 하겠죠. 근데 중동은 기술이 없죠. 이건 우리나라한테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출할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생산의 3요소죠.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노동력, 자본, 토지 3개입니다. 사실 이 3가지가 갖춰져야 생산을 할 수가 있어요. 뭐 당연한 얘기죠. 근데 지금은 물론 토지도 중요하지만 토지 대신에 저 이제 기술을 넣어본 거거든요. 근데 한번 보시면 노동력이 정말 젊습니다. 중동, 이라크, 사우디. 그 이라크의 평균 연령이 몇 세인 줄 아세요? 저 보고 깜짝 놀랐어요. 20세요, 20세. 평균 연령이. 사우디 30세, 요르단 23.7세. 저는 정말 이 수치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엄청 젊죠. 굉장히 젊은 편이고 20대가 평균 연령이니까. 그리고 돈 많죠. 국부펀드. 아랍에미리트의 국부펀드 정말 유명하죠. 여기가 2조
2조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2,600조인가요? 예, 2,600조. 예, 어마어마한 돈들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뭐 노동력도 있고 대규모 자본, 근데 기술이 없죠. 그래서 이 기술을 보완해 줄 수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 건설사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선 한국이 중동에서 정말 먹거리가 좀 많아지지 않겠냐. 그리고 에너지 전환도 하지만 가스 쪽으로 뭐 신재생 에너지도 할 거고 첨단 산업도 육성하고 도시도 짓고 관광 산업까지 개발을 하려고 하니까 뭐 충분히 예, 이런 건설에 대한 수요는 많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그동안 국제 유가가 좋다 보니까 이 빅 오일 있죠. 이 정유사들이 전 세계적으로 돈을 엄청나게 번 건 맞아요. 사우디 아람코, 미국의 엑소모빌.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할 거는 그 중동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보면 사우디 아람코가 얼마 벌었냐면 480억 달러에서 580억 달러. 그러면 얼마죠? 돈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50억 달러면은 거의 한 65조 정도 되겠죠. 그죠? 50억 달러면 65조 원 이상을 번 거죠. 아람코가 어마어마하게 번 거죠. 그러니까 벌었다기보다는 그 정도 돈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올해만. 그러니까 60조 이상을 투자하는 거고요. 이들 이익을 다 합치면 번 돈 합치면 770조를 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좀 우리가 봤을 때 상상이 안 가죠. 770조를 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벌었던 6개 육총사가 대규모 투자를 해요. 근데 뭔 투자를 하느냐? LNG 프로젝트 같은 거, 가스 프로젝트, CCS, 탄소 포집, 천연가스, 석유, 다 화석연료죠. 여기만 지금 태양광 풍력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만큼 화석연료, 그중에 가스나 이런 쪽에 투자를 실제 한다는 게 이게 중동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이번에 워런 버핏이 그 버크셔에서의 주주총회에서도 이 인터뷰를 보면 확실히 신재생 에너지보다는 화석연료 쪽을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방향은 분명히 태양광 풍력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현실적인 벽이 있다 보니까 화석연료 중심으로도 계속 투자를 하려는 움직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한번 그때 말씀드렸지만 대형 프로젝트를 이렇게 수행을 하잖아요. 계획, 설계, 조달, 시공, 피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피드. 타당성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EPC죠. 종합 이제 건설사들이 하는 역할인데 설계하고 조달하고 시공하고, 요걸 사실 잘해야 되겠죠. 근데 이 세 개를 우리나라는 다 해요. 근데 우리나라가 못했던 게 요거예요. 피드. 이 앞단에서 이 설계 조달 시공까지 가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타당성 조사를 먼저 해야 돼요.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이걸 했을 때 수익은 얼마나 날지, 이런 플랜이 짜져야 EPC가 잘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항상 이쪽은 잘했는데 이쪽 영역에 많이 진출을 못했어요. 여기는 항상 글로벌 경쟁사들이 독점하던 시장이죠.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도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과정으로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피드다. 그래서 이 피드 단계에서 타당성 검토 승인이 딱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발주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게 중요해요. 이게 끝나야 이 건설사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국내 건설사의 파이프라인입니다. 이건 신영증권에서 나왔던 자료니까 참고하시고, 삼성 E&A, 요게 사우디 수주 확정됐어요. 요게 8조짜리. 대우건설, 현대건설, GS건설, DLNC, 요런 이제 이 중에 수주가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어느 게 수주될지는 뭐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다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런 이제 파이프라인들을 많이 갖고 있다. 특히 사우디는 삼성 E&A가 원래 강합니다. 원래 좀 예전부터 수주를 많이 했고, 현대건설도 사우디에선 좀 강자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중동하면 GS건설도 빼놓을 수 없죠. 대우건설은 사실 중동보다는 거기 아프리카 쪽이 좀 강해요. DLNC는 좀 고른 편인데 원래 러시아 쪽에 좀 강했거든요. 그 이란하고. 근데 그쪽은 이제 수주하기 좀 어렵겠죠. 그래서 사우디랑 여기 보니까 사우디 쪽 요게 25불짜리니까 요게 가장 큰 좀 규모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네이버 검색하다가 우연히 찾은 건데 글로벌 플랜트 소식지가 있더라고요. 268호인데 다행히 거기에 이제 이 블로그 운영하시는 분이 이 세상의 모든 플랜트 프로젝트 정보라는 블로그인데요. 네, 거기서 저 5월달 소식지가 있어가지고 한번 제가 캡처를 해왔어요. 그래서 이게 2024년 5월 초 기준으로 지금 중동 지역이나 전 세계 다 해요. 뭐 꼭 중동만 있는 건 아니고 주로 중동이 많은데 주요 플랜트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계약이 체결된 것도 있고 제안서 검토, 입찰 예정인 것도 있고 다 확정된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이제 리스트업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그 한국과 관련된 것만 제가 캡처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것만 몇 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가 이건 원전 갑자기 이제 중동 얘기하다 원전으로 넘어갔지만 어쨌든 이제 다 두루두루 보면 좋으니까요. 이게 이제 원전주 투자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올해 좀 기대할 게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요겁니다. 두코바니, 체코. 체코가 원전 프로젝트를 가동하거든요. 이게 220억 달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30조 원 가까이 돼요. 굉장히 크죠. 근데 여기에 한수원, 우리나라 이제 그 한수원하고 프랑스가 2파전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여기 보면 한전기술, 한전 KPS, 한전 원자력 원력, 두산 에너빌리티, 대우건설 이렇게 컨소시엄 맺어가지고 참여했는데 경수로 원전 4기 예, 건설하는 그런 프로젝트고 두코반이랑 체코의 두 지역이에요. 두코반이 테물린 나눠가지고 건설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7월 중에 업체 선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되면 좋죠. 정말 지금 원전주들 너무 좀 답답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런 이제 수주 산업은 이런 어쨌든 이런 것들을 좀 꿰차고 계셔야 돼요. 이런 계획들을. 그래서 한번 좀 소개를 해드렸고 두 번째가 폴란드의 그단스크라고 하는데 이게 FSRU 아시죠? 현대중공업 그 LNG선을 개조해가지고 예, 기화시키는 선박이죠. 바다에서 LNG는 액체로 돼 있죠. 요거를 기체로 바꿔줘서 천연가스로 바꿔주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건 이미 확정은 됐어요. 현대중공업이. 우리나라 기업끼리 경쟁을 했죠. 조선이다 보니까 하나오션은 탈락하고 이번에 EPC 요거를 이제 설계, 예, 조달, 건설까지 하는 업체로는 현대중공업이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7년 7월 인도 목표니까 이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고 휴스턴에 블루 암모니아 프로젝트가 있어요. 휴스턴 있죠. 미국에 이쪽에. 예, 그래서 운하거든요. 이게 요렇게 이제 운하죠. 예. 이 운하에다가 암모니아 플랜트를 짓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전 기본 설계 삼성 E&A가 예, 이거 수주를 따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 설계하기 전에 미리 좀 사전에 또 설계하는 건데 그래서 이 설계는 올해 3분기에 끝나고 만약에 이제 이 설계가 끝나서 그 기본 설계로 좀 넘어가게 되면 이제 그 후로 또 발주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죠. 이게 블루 아모니아는 이 천연가스를 개질을 해요. 이 증기 있죠, 증기. 예, H2O. 그러니까 물을 이제 뜨거운 걸로 가열을 하면 증발하죠. 그렇게 해서 개질을 해가지고 암모니아를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암모니아 옆에 탄소가 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걔를 포집해요. 탄소 포집을 하면서 암모니아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좀 친환경적이에요. 요거를 지금 미국에서는 실제 이런 사업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이제 이런 거 관련된 거 블루 암모니아 한번 설명을 함께 배우기 위해서 해드렸던 걸로 제 기억이 납니다. 유니드 설명할 때도 있었고 예. 그리고 지난주였나요? 지지난주였나? 한 1, 2주 전에 조선 이제 설명할 때도 한번 블루 암모니아 얘기를 한번 해드렸죠. 조선 거의 함께 배우기 조선편 거의 마지막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이산화탄소 설명하면서 했던 좀 기억이 나는데 이제 그런 시설들이에요, 사실. 네. 여기에 이제 투자 규모는 20억 달러인데 일단 삼성 E&A가 사전 기본 설계를 따냈는데 본 게임에서도 따낼지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최종 투자 결정은 좀 시간 남았어요. 내년 4분기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더 남아있는 프로젝트다 보시고 우리나라 같은 여수 묘도에 LNG 터미널 또 짓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동부가 LNG 허브 터미널 발주하는 건데 LNG 이제 여기 터미널이에요. 그러니까 FSRU 있죠. 요건 배에서 하는 거고요. 여기 이제 그 해안가에 직접 항구 같은 걸 짓고 LNG를 받아다가 LNG 선박 있죠. 이걸 가스 파이프라인 연결해서 여기서 기화시켜 가지고 도시가스로 연결하는 거예요.
요거를 근데 1단계는 GS건설이 수주를 따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나라 거니까. 예. 그래서 1단계로는 GS건설이 따냈고, 요거 이제 완공하는 거는 27년 4분기에 목표로 돼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쿠웨이트 프로젝트도 있는데, 이건 분리 수집 센터래요. 물주입 플랜트 뭐 이런 거라고 하는데, 예, 여기에 아직 발주가 된 건 아니고 이 업체들을 초대했어요. 쿠웨이트가 야, 이 시설 나 만들고 싶은데 너네도 와라. 동부에 10억 달러, 남부에 11억 달러 나눠서 합치면 21억 달러, 한 3조 원 가까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으로는 삼성 E&A, 현대중공업, 대우건설이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단 이태리나 스페인이나 일본, 중국 회사랑 경쟁을 해서 이겨야 돼요. 그것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쿠웨이트가 또 하나 있어요. 경질유 수출 시설. 이런 이제 그 석유, 그러니까 그 정유죠. 정유 시설이죠. 예, 그거 수출하는 시설을 만드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시설을 업그레이드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역시 우리나라의 또 삼성 E&A,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HD 현대중공업, 대우건설이 참여를 입찰 초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어떤 결과를 낼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쿠웨이트에 이런 그 플랜트가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정말 초대형이죠. 예. 아랍에미리트. 아까 체코의 두우반이 말씀드렸죠. 아랍에미리트 원전 또 져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있을 때 아랍에미리트에서 그때 원전 수주했다고 하면 난리가 났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때 예, 대규모 수주를 좀 받은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부터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 아랍에미리트가 이익이 한 번 더 한대요. 바카라의 원전 근처에 건설 또 하겠다. 신규 원자로 4기를 만들어요. 이게 규모가 250억 달러, 30조. 어마어마한 거예요. 올해 3분기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예. 근데 이거는 좀 우리나라 입장에서 좀 아쉬운 게, 우리가 만들어 줬잖아요. 여기 원전. 그러면 우리나라를 우대해 줘야죠. 근데 그게 아니고 한국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대우하지 않는다. 다 같이 하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건 좀 아쉬워요. 미국, 중국, 러시아 기업들 아마 이제 그러니까 이제 경쟁 체제로 가야 돼요. 거기서 또 우리나라가 이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러니까 한국 업체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대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예 야 너네 오지 마 이게 아니고, 하긴 하는데 야 너네가 첫 번째 만들어줬으니까 특별 대우 해줄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겠죠? 원전에, 그러니까 저도 이제 원전주는 좀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워낙 이제 이게 어렵죠. 분석하기도 좀 어려운데, 일단 우리나라 여름에 이 체코랑 아랍에미레이트에서 낭보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예, 좀 한번 주목해봐야 될 이벤트들은 생기고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에드낙, 이 아랍에미리트 에드낙 유전 확장 프로젝트고요. 이게 남동부랑 북동부의 두 개 육상 유전을 확장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5월 달에 패키지 선정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시설 업그레이드 하는 거예요. 근데 규모가 꽤 커요. 20억 달러니까 2.5조 넘죠. 여기에 그리스랑 중국과 한국 업체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3파전이에요. 예. 여기 GS건설이 둘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어디죠? 예, 남동부랑 북동부 다. 그래서 GS건설이 만약에 따낸다면 또 좋은 호재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프로젝트들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게 있어야 뭐 수주를 따내는 거죠.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고, 자, 그래서 1부에서는 일단 이런 이제 이슈들 먼저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 기업 분석을 몇 개만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 가장 대표 회사는 삼성 E&A입니다. 뭐 사실 이건 공부 안 해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기업이죠. 삼성 엔지니어링에서 이름이 바뀌었고, 화공, 비화공. 화공은 아까 말씀드린 석유화학이나 가스 이런 이제 플랜트 이런 쪽이고, 주요 고객사는 아람코, 에드낙, 예, 이런 회사들의 이제 발주를 받아서 공급을 하고 있고, 비화공 부분은 어디냐면 삼성 그룹이 공장 짓죠. 반도체 공장, 디스플레이 공장, 제약 공장. 이거를 E&A가 해줘요. 공사를. 예, 그래서 그룹사 비중도 꽤 커요. 근데 오히려 이 그룹사 비중이 더 크죠. 이거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삼성 E&A는 이건 되게 안정적인 사업이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런 삼성그룹이 투자할 때 좀 약간의, 예,
혜택을 받는 부분도 있죠. 삼성이 일단 삼성 E&A나 삼성중공업, 삼성물산 이런 회사에 맡깁니다. 예. 삼성중공업도 건설을 해요, 실제. 예. 그리고 이 EPC는 아까 설명드렸죠. 예, 설계, 조달, 건설을 한 회사가 진행을 하는 건데 전체 계약을 한 회사에 이 턴키 방식이라고 그래요. 다 맡겨버려요. 그러니까 이 EPC는 예를 들면 사우디의 빈살만이 삼성 E&A에 가서 야 너가 다 해. 처음부터까지 네가 다 할 수 있어? 그럼 건설사 좋죠. 그 마진 좋은 사업을 딱 떠안는 거니까. 다만 예정대로 공사가 안 되면 손실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리스크도 있어요. 네. 제대로만 만들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못 만들었을 땐 데미지가 몇 배씩 옵니다. 네. 옛날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중동에서 수주했다가 엄청난 손해를 봤어요. 그걸 제대로 못 맞춰가지고. 예. 그런 리스크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그런 거 보면. 근데 그런 걸 가장 잘하는 업체 중에 하나죠. 이 EPC. 설계부터 조달해서 마지막 건설까지 다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 EPC의 핵심은 피드예요. 기본 설계. 아까 말씀드렸죠. 앞단에 저 설계하기 전에 미리 기본 설계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타당성 같은 거 조사하는 거죠. 기본적 계획 수립하고 기자재, 원료, 시설, 세부사항 다 결정하고 얼마 정도 비용이 들 거고 이런 것들을 기초 설계를 되게 잘해야 되거든요. 이걸 잘하면 EPC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삼성 E&A가 이제 이런 시장에도 진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삼성 E&A가 또 강점이 이런 프로젝트 수주 경험을 표준화 시스템화 데이터화 해가지고 EDP라는 걸 실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디지털화 한 거예요. 클라우드에 넣어놓고. 예. 데이터로를 활용해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다 하는 거죠. 그럼 정확하게 물량이나 가격 산출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거죠. 아, 이 발주 프로젝트를 봤더니 이 정도 돈이 들 것 같고 이 정도 마진이 남겠다. 예. 자재는 뭐뭐 들어가고 이런 거를 다 디지털화 해가지고 뽑아내는 거죠. 그런 이제 플랫폼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요거 아까 설명드렸죠. 예, 아까 요거는 요 대형 프로젝트 수행 과정이니까 EPC가 일단 기본적으로 건설사가 하는 영역이고 이제 피드 단계까지 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수주도 지금 순항이고요. 2024년 수주 목표가 12.6조 원인데 23년도에 8.8조 원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2023년 대비해선 수주가 상당히 지금 올해 목표치를 또 높게 잡아놨고 지금 얼마 전에 8조 원짜리 하나 따냈잖아요. 네, 그 사우디에서. 그래서 지금 순항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좀 중동 쪽 비중이 높죠. 여기 보시면 예, 중동 지역별로는 확실히 중동이 삼성 E&A에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석유화학과 가스가 역시나 좀 큰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EPC 예. 설계, 조달, 건설 그리고 피드 투 EPC 그러니까 기본 설계부터 이 넘어가는 과정까지 예. 이런 부분도 적절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주는 잘 지금 아직까지는 순항하고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022년도에 삼성 E&A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삼성그룹의 신환경 경영전략 발표가 있었어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래서 그때 탄소 중립에 도전하겠다. 그래서 이건 이제 삼성그룹 전체가 선언한 거죠. 제품 전 생애 중기의 자원순환을 극대화하겠다. 네. 그래서 수자원 재활용도 최대화하고 물소비도 줄이고 CCUS 탄소 포집 그러니까 반도체 사업장에 이산화탄소 같은 게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그거 줄이겠다. 탄소 포집해가지고. 그런 걸 하는 회사가 누가 되겠어요? 삼성 E&A가 되겠죠. 그래서 삼성 E&A가 수소, 수처리, 저 탄소 포집, 친환경 플라스틱 같은 그런 그린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을 이제 한다고 이제 그때 좀 알려져 있었죠. 그래서 그 일환으로 말레이시아 사라왁에 H2 비스커스 프로젝트를 하는데 이게 천연가스 수력 이걸 통해 가지고 블루그린 암모니아 뽑아내는 거예요. 아까 휴스턴 프로젝트 기억나세요? 운하에서 그런 거랑 이제 유사하게 말레이시아에서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거를 생산을 해서 국내에 도입하는 사업을 추진을 할 예정이고요. 또 오만에서도 이런 암모니아 프로젝트.
결론은 뭐죠? 암모니아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든다는 얘기예요. 왜? 암모니아는 무탄소입니다. 탄소 배출 없어요. 수소로 운반할 수도 있고 연료로도 쓸 수가 있어요. 친환경적인. 예. 그리고 이제 블루 그린 암모니아 할 때, 특히 블루 암모니아 할 때는 저 탄소 포집 장치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원래 삼성 엔지니어링이랑 ENA랑 기업은 뭐죠? 뭐 국내에서는 안 하니까요. 국내 아파트를 짓는 회사 아니죠. 그래서 본업에서 삼성그룹의 물량을 일정 부분 수주해서 건설을 해주고 있고, 중동 지역 중심으로 해가지고 석유화학이나 이런 플랜트를 지어가지고 하는데, 근데 그건 어쨌든 화석연료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트랜지션,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서 암모니아 쪽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탄소 포집을 같이 곁들인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과연 근데 이제 관건은 그거죠. 이 사업을 했을 때 얼마만큼의 성과를 낼 거냐. 그래서 저는 건설업종 내에선 계속 좀 흥미있게 볼만한 그런 기업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번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조사를 해봤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결론적으로 그린 수소까지도 가겠다는 거죠.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서. 그래서 아직은 좀 시간은 걸려요. 시간은 걸리지만 삼성이는 친환경적으로 방향은 좀 잡아서 성과를 내겠다라는 게 목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선도 가능한, 이제 지속 가능한 수소 암모니아 탄소 포집 분야 핵심 밸류체인 연계 프로젝트를 개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보시면 말레이시아 오만, 여기서 이런 사업들을 지금 추진을 앞으로 계속 할 거고,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는 뭐 그거는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CCUS예요. 뭐 한 번 더 설명드리면, 탄소 포집하는 겁니다. 이런 각종 공장에서 탄소들 많이 나오죠. 얘가 이제 포집을 해가지고 모아요. 이산화탄소를 모아서 이렇게 CO2. 그래서 지난번 함께 배우기 조선편 맨 마지막에 요 했던 내용입니다. 이게 요 탄소를, 이산화탄소를 운송하는 거예요. 운송. 저 이산화탄소 버리는 것보다 재활용하면 좋거든요. 필요한 곳에. 저거를 운반을 액화시켜서 운송한 다음에 필요한데 쓰는 거죠. 그래서 저게 바다 밑에 뭐 저장하는 경우도 있고 육지에 저장하기도 하고, 그래서 필요한 곳에 보내주기도 하고. 요게 이제 하나의 또 CCUS 비즈니스 모델이다. 요런 사업을 이제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삼성 E&A 좀 길었지만 한번 설명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태광과 성광맨은 그때 한번 설명해드렸죠. 그러니까 중동 얘기하는데 이 기업들을 설명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태광 뭐 아시죠? 요건 조선편 참고해줘. 조선편에 사실은 있어요. 피팅 얘기 다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는 게 더 좋고,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태광과 그 다음에 성광맨은 더 특별한 얘기는 안 할게요. 요건 이미 다 한번 해드렸던 얘기고, 특히 이제 태광과 성광맨드가 그 피팅이 어쨌든 이제 관이음새잖아요. 거길 통해서 뭐 가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중동에서 이런 플랜트 투자를 할 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태광이 조금 더 중동 비중은 높아요. 그러니까 중동 쪽에 대한 아이디어면 태광이 좀 더 나아요. 중동 쪽에 대한 아이디어는. 왜? 비중 때문에. 여기 57%고, 반면에 이제 미국이 좀 더 아이디어가 좋다. 미국도 투자를 하니까. 그러면 이제 성광밴드가 좀 더 우위죠. 약간의 그 차이는 있어요. 성광밴드도 근데 중동 비중 굉장히 높아요. 47%.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로 코리아도 있는데 사실 중동 쪽만 이렇게 놓고 보면은 엄밀히 보면 이제 태광과 성광밴드가 더 연결고리가 좀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지금 일부로 여기 이제 어서와 중동으로 이제 첫 번째 시간 마무리했고, 2부는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좀 생소하실 거예요. 2부도 이제 중동 얘긴 맞는데 기업은 DYPNF 설명해 드릴 거고, 근데 좀 생소한 내용이 하나 담겨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제가 2부 시간,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 5월 12일 날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또 봐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또 너무 오래 했네요. 아무튼 이것도 하나의 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 주시고, 지금 당장에
엄청난 아이디어가 되는 건 아닙니다. 사실 뭐 제가 공부를 해봐도 야 이건 좀 시간이 일부 좀 걸리긴 하겠구나. 근데 분명히 중동도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 게 뭐냐면 그 지금 원래 사우디하고 이스라엘이 국교 정상화하려고 그랬거든요. 혹시 아세요? 그 옛날에 기사도 나왔던 것 같은데 갑자기 전쟁 나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제 틀어졌는데 어쨌든 미국의 보관은 그거예요. 사우디랑 이스라엘을 국교 정상화 시켜가지고 이 사우디가 유럽까지 연결될 수 있게. 예. 그러면 상당히 중국한테 엄청난 위협이 됩니다. 예. 사우디가 중동의 맹주잖아요. 근데 지금 중간에서 미국도 중국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그 이스라엘과 연결만 시켜버리면 미국의 이제 영향력 안에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더 많이 개발을 하려고 하겠죠. 예, 미국 자본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중동 지방에 정쟁은 나면 안 되지만 정말 여기도 변곡점입니다. 엄청난 지금 변화가 생길 수 있는 분위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중동 지역도 아이디어 삼아서 계속 공부해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아이디어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또 내일 2부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